가격 전가 능력이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면서 대형주의 판단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게임이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노동이 아니라 게임은 펀입니다. 자동차 출하량 다 개선돼서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올해 실적 좋아질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외된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포인트 잡아서 일단 눈 딱 보다가 반응 나오게 되면 움직여야 되겠죠. 네. 오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제 장을 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먼저 잠깐 또 체크해야 될 게 미국 시장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미국 시장이 여기까지 빠질 것 같다. 딱 들어왔네요, 이틀 만에. 아, 그랬어요? 왜 내가 기억을 못했지? 어제 다시 보기 얘기를 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친절하게, 예. 그래서 이제 13,000, 한 900, 800 이 정도까지 나스닥 시장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 딱 기술적 분석에 들어왔죠. 일단은 걸립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은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신있게 또. 어제 한 이틀 맞췄으면. 이틀 맞췄으니까 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빠지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네. 근데 또,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사실 오늘도 나스닥 이제 2%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이제 다들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전문가, 물론 김 대표님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 할 거 아닙니까? 네. 차트 보시는 분들은. 네. 그렇다면 그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돼서 오늘 한국장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전략 후강. 전략 네, 후강. 그렇게 보고요. 약간 또 선반영하는 입장 쪽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되겠죠. 예. 네, 9시 전에 발표되다 보니까 그걸 안고.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실적이 만약에 그러니까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한 13조 전후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오히려 많이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과정 쪽에서 뭔가 변화는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는 그래도 좀 정체된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그 현대차 기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대형주들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전략을 짜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네. 김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해 내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근데 그래요? 드는 쪽은 딱 몇 개 섹터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오프닝 쪽 지금 시점에서 리오프닝 쪽에서 대형 항공사업 그리고 음식료 업체 그리고 또 은행 보험인데 개인적으로는 보험사 이렇게 대형 쪽으로만 딱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리고 긴축을 빨리 이어갈 때 그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아이디어, 즉 긴축이 빨라졌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가격 전가 능력이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보시면서 대형주의 판단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뭐 테마주건 아니면 뭐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보면은 네. 대부분 중소형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테마를 이루면서 네. 어제 게임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죠. 네, 어제 게임주 강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이런 게임주의 종목들이 이제 우리도 P2E로 가다 보니까 이게 같이 뭐 대세로 가지 않나라는 쪽인데 오산이고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이거는 네, 추워.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예, 하나의 그냥 축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재미없다 보니까 매수자가 쏠리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롱투코리아입니다. 이 회사가 무슨 네, 죄송합니다. 너무 격하게 말씀드려서 열혈 강호, 그러니까 타이거 모바일이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열혈 강호 글로벌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전 예약자 수 500만 명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막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500만 명이 많은 숫자인가요? 글로벌 쪽에서는 많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장 분위기 따라서 특히 룽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실체를 알게 되면은 예.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실체를 좀 알려줘봐요, 그럼. 실체가 뭐냐면은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그거는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논외로 말씀드리고요. 뭐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룽투, 난투, 타이거 모바일 이렇게 개발사 갖고 있으면서 그 배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배급사가 엄청난 수익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영업 마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정 마진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들 보니까
뭐 블레스나 뭐 카카오를 통해서 나왔던 게임들 몇 개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 예. 망자까지만 얘기하고 뭐 얼버무리면 안 되지. 네, 혹시나 또 보유하신 분들 계실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참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네. 말할 때 우리의 눈치가 너무 보여. 주식 그렇습니다. 얘기할 그래서 때. 아직까지 열혈 강호에 대한 IP 관련된 쪽에서 그 지적재산권 싸움이 이제 막 시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룸투코리아 어제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하루였지만 네. 이것이 더 갈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요건 인지하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셔야겠네요. 네. 적정하게 이익 실현할지. 매도가 저는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애니팡 4, 애니팡은 해보셨죠? 네. 예전에 해봤죠. 처음 나왔을 때. 네. 1, 2까지는 하는데 4? 벌써 4야? 그런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P2E로 또 연결돼서 이 두 게임 모두 다 썬데이 토즈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뀝니다. 회사가. 위메이드 계열로 바뀌죠. 롱투코리아도 이번에 타이건 모바일에서 나오는 이 열혈 강호 글로벌이 TGI라고 하는 또 그 코인이 위믹스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이런 회사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게 위메이드의 위믹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가 커지면서 나오는 이 한 부분인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위메이드가 제일 좋아져야 되겠죠. 이런 기조로 가는 상황 쪽에서 하나의 축으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뭐 NFT 관련된 거래소 투자 잘했다라고 해서 뭐 움직이는데 P2E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P2E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P2E가 뭔가 그러면서 이거 다 코인과 연결돼서 게임에서 하면 돈 번다라는 관점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천별이 필요하죠. 즉 게임이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노동이 아니라 게임은 펀입니다. 그렇죠. 아니 얼마 벌겠다고 그 앞에서 그 하루 종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봤을 때 일단 지금 저도 최근 들어서 뭐 넷마블에서 넷마블에서 나온 게임은 성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게 되면 오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대세가 내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대세가 그거거든요. 3대3. 3 vs 3. 이거 단체 게임. 네, 쉽게 말하면 롤. 네, 롤과 같은 쪽에서 그래서 3명이 그러니까 브롤스타스라고 혹시 있는데요. 띠리리리 이 게임이 있는데 이처럼 이제 한 3대3과 함께 이렇게 격돌해서 나오는 이게 경쟁 유도와 나오는 이런 게임들 이게 아마 지금 대세인데 거기서 나오는 흐름을 넷마블에서 이번에 P2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눈여겨볼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P2E 관련된 쪽에서 이거를 만약에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못합니다. 한국, 그렇죠. 중국 못합니다. 네, 제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정부 들어서 혹시나 이쪽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을 관여하는 등급위원회 쪽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는 일단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게임주가 올라가는 데는 기본의 P2E, 네. 돈을 벌겠다, 요 이슈가 다시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네.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보험주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보험주 지금 네. 흐름이 계속 좋죠? 지금 현대해상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방송할까요? 네. 제가 좀 무릎 꿇고 아닙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왜 자꾸 보험주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뭐 대형주 쪽에서 다 힘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또 대표적인 섹터 은행 보험이겠죠. 근데 은행주는 요즘 보니까 이제 대출을 이제 풀어주는 분위기로 나오죠. 근데 대출이 경쟁이 상당히 좀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 국민은행이 대출을 인하를 하더라고요, 이유를. 그러니까 약간 이자를 인하하면서 좀 공격적인 영업하려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총량제였지 않습니까? 대출이 이번 달에 니네 얼마 해? 근데 지금은 이제 풀리는 기조다 보니까 약간 다들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보게 되면 한번 주담대가 6억 5천인가 5억 몇 천이 한 개였는데 지금 1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도도 늘어나고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금리 경쟁이나 또 비용들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요즘 은행주 보게 되면 약간 신한은행 자사주 매입하는 신한금융 빼고는 약간 좀 위축됐는데 또 지방은행주가 좀 강하고 이런 현상들인데 보험주는 다르죠. 그러니까 보험주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워낙 저평가였다가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손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나오는 영업 실적들이 확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리오프닝 되면은 그게 반대로 그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생각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약죠. 기업은 약. 그렇죠. 예, 자기 약습니다. 돈 벌려고 별 생각 다 할 텐데 뭐. 네, 그래서 지금 실적 그 분위기로는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심사 강화시키기 시작하고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사고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약간 좀 손해 볼 것 같다 그러면 보험료 슥 인상하죠. 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실적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 체력이 많이 좋아진 상황 쪽에서 저평가에서 움직이는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신고가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한번 흔들렸을 때 추세 맞춰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로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고 찾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그 좋게 들리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좋은 정보니까 그냥 바로 급하게 서둘러서 사시다가 네. 고점에 물리시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욕하는 건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예. 물리시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네. 말씀인데 천천히 한 템포 좀 늦추셔서 공부하시고 네. 욕 잘 먹겠습니다. 예. 욕은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예. 괜찮아요. 아침에 배고팠는데 예, 다행이네요. 예. 네. 네. 자동차 조금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거 일시적인 왜냐면 워낙 기관이나 외국인도 단타를 치다 보니까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올라도 불안해 따라가기가. 못 믿죠? 예, 못 믿겠어요, 이제. 주식할 때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게 대표님 철학이지 않습니까? 의심하라. 김민수 대표만 믿자. 네. 사와디캅. 신조. 예. 네. 근데 지금 자동차주를 볼 때 어제 기아가 강하게 또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지금 판매 실적들 쭉 보게 되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 4위입니다. 이 정도까지 잘 파는데 왜 그래? 라는 변화 쪽에서 한번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도요타 그리고 또 폭스바겐 그룹 그리고 르노 계열 쪽 쭉 있죠. 그쪽 빼고 4위까지 들어갔다라는 쪽에서 잘 파는데? 라는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요즘 미국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은 그래도 꾸준히 나머지들은 죄송합니다. 나머지들은 안 되지. 네, 나머지 메이커들은 그렇지. 나머지 메이커들은 뭐 20-30%대 판매가 적게 나오는데 네. 현대기아차는 7%대 마이너스 7%대도 선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도요타와 같이 양어깨를 나란히 갈 현대차 그룹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현대차 그룹이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대비해서 좀 나은 경향.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도요타 매장을 갔는데 차 나오는 데까지 한 10개월 걸린답니다. 네. 현대차 쪽을 갔는데 그나마 6개월 걸린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나는 현대 말고 도요타에 그냥 올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 급한데 여기서 그냥 계약할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상대적으로 선전됐을 수도 있죠. 만약에 다른 쪽들이 다 출하량이 개선된다. 현대차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는 아직 의문이죠. 결론은 자동차 출하량 다 개선돼서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못 오를까요? 아니 못 오르는 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고 부품이 어쩌고 뭐 이미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공매도 청산, 그러니까 숏 커버링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그런 게 가끔씩 툭툭 보입니다. 워낙 또 뭐 기간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기간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외국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청산했다가 다시 또 공매도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제 자를 보다 보니까 공매도는 최저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주가가 밀리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미리 해왔다가 지금 같은 날 뭐 굳이 시장 밀리는데 여기다 공매도를 가동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오히려 최저였다는 얘기는 반대로 청산도 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좀 재미없게 줄줄줄 밀리다가 한 번 또 매수자가 들어와서 강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 추세까지 돌아와서 강하게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덜한 그러니까 거기가 또 한계인 경우가 많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18만 원대가 중기적인 저항입니다. 여기서
뭔가 변화가 좀 강하게 나와야 그다음부터 지금부터 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시 뭐 19만 원, 20만 원대로 쭉 가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올랐는데 자동차 가격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만약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 안 좋습니다. 그렇지.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못 따라옵니다. 이중고가 나오죠. 근데 이런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월급들 가지고 생활하는데 다 좀 각박해졌습니다. 다 이제 나갈 돈들도 많아졌고. 근데 이번에 차를 그냥 내년에 바꿔. 워낙 쓸 돈도 많은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내구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위축된다. 대표적으로 LG전자 같은 가전 쪽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못 오르는 이유도 네. 결국은 자동차주가 움직여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LG전자를 보실 때 딱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가전 쪽과 전장 쪽. 근데 지금 전장은 성장은 계속 할 것 같은데 출하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면 가전으로 버티겠지. 그런데 가전마저 지금 원자재 가격 올라오는 거에 비용들 그리고 또 원가가 올라가는 것들 게다가 또 워낙 또 코로나19 때 가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가전이 수요가 계속 나올까라는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즘은 뭐 중소형주 중심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 보면은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가 또 투자 힌트를 얻기 위해서 수급 괜찮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아마 제 요 코너 보기에는 맨 끝에 어제는 말씀도 못 드리고 훅 갔는데 이거 나올 겁니다. 제가 네. 어저께 네. 우리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네. 45분 착각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5분 일찍 보냈어. 좀 얘기 더 하고 싶은데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울면서 갔었습니다 어제. 네. 근데 울렸어요 어제. 뭐 괜찮습니다. 들짰어요 어제 참. 네. 그래서 이제 수급 나온 종목들은 한 4종목 정도는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텐데 뭐 고려아연은 뭐 다 아는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맞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즉 충분히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의 또 시장에서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겠구나라고 하는 쪽인데 그렇게 비싼 종목들 내가 어떻게 사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재련을 통해서 비철금속 가격들 충분히 방어하고 게다가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충분히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밸류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 기대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요즘에 또 어제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쪽도 다시 방산주가 또 고개를 듭니다. 근데 워낙 이쪽에 대해서 한번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방산 계열 쪽에 우주항공 쪽에 그래도 빠지지 않아야 될. 물론 지금 나오는 실적은 비쌉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추세적인 흐름. 그러니까 즉 말씀드렸다고 이 자리에서 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추세적인 흐름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식이잖아요. 네,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밸류에이션 비싸다 그러면 바로 빠졌어야죠.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앞으로에 대한 그러니까 수주 들어오는 잔고 흐름들과 올해의 실적의 경향들, 그 내년에 대한 경향들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들어온 거 코스모 신소재는 어제 하도 그 양극재 쪽 다 같지 않습니까? LLF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 다 움직였는데 에코프로 BM은 유무상증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일정 체크하시고요. 그중에 코스모 신소재도 우린 왜 이래 하다 보니까 어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는데 아마 이런 패턴 보게 되면 살짝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추세는 또 맞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순당은 막걸리 수출이 3월 달에도 27%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은데 주가 체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순당은 혹시 주주가 되셔서 주총은 꼭 가셔야 됩니다. 술 마시고? 술 줍니다. 네. 아, 술 줘요? 네. 주총장에 가면? 네, 준다고 인증샷 찍은 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도 많이는 안 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곡물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간 음식료 쪽으로. 근데 곡물 가격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네. 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원가 부담이잖아요. 바로바로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술값을? 이제 주주류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리고 또 보통 보면은 음식료 업체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펩시코 주가 고가였죠. 그 강하게 움직였죠. 이런 음식료 업체 재부각이 나왔을 때 하나의 또
곡물을 또 많이 쓰는 또 주류긴 하지만 음식료 업체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도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에코프로비엠 네. 그 이제 유무상증자 이슈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네.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같이 연동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이슈는 한정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에는 좀 동떨어졌고요. 이쪽은 뭐 환경 쪽이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두 주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보다도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의아하게 무상증자 기준일이 저 뒤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명확합니다, 회사가. 네.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유상증자 잘 기준일 끝내고, 가격 확인한 다음에 무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 많이 썼죠, 이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할 때 필요한 자금들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대 3입니다, 무상증자가. 그런데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 유상과 무상 흐름들 보시면서 만약에 오늘은 반응을 하겠죠. 반응했다가 좀 밀리게 되면은 추세 흐름들 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셔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어저께 5분 못했으니까 끌고 갈까요? 당황시키는 질문. 네. 많이 짰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면 네. 요거 하나만 딱 질문 네. 짧고 굵게 네. 우리가 오늘 투자의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째려보고 있는 섹터 하나만 얘기하신다면 어디예요? 네.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고요. 아, 일단 실적. 네. 보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그다음에 소외됐던 반도체 이제 소부장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소외됐던 게. 이게 어떤 반응을 하나. 이거 보고 솔직히 지금 올해 실적 좋아질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외된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포인트 잡아서 일단 눈 딱 보다가 반응 나오게 되면 움직여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적보다 그 실적을 받아들인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그렇습니다. 반응. 네.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냐, 많이 빠지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시장도 오늘 같이 반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